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만드는 이야기, 돈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돈 버는 이야기,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이스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이스가 지금 이제 상당한 또 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뭐라 그러지? 그 에듀케이션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트레이닝? C. Continuing Education. 맞아요. Continuing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가 덜 나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뭔가? 자, 그리고 우리 언니, 플로리다로 떠나셨던 우리 미숙이 언니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 몸의 미숙입니다. 누가 누군지. 자, 조회. 네, 파이닐 부동산 조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무 동산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소나무 네. 동산. 진짜 그 생각하고 만들었나요? 제가 소나무 지난번에 동산? 그 얘기 한 적이 있지 그러니까 않아요? 진짜 그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네, 그럼요. 소나무를 좋아해서? 아니, 조지아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저희 조지아에 사는 방송이에요. 여기. 조지아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소나무가 아주 왕릉에 쫙 있죠. 경주 출신인가요? 그걸 이제 배병우라는 사진 작가가 소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사진전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소나무인데 어쨌거나 소나무가 여기도 오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국 생각. 고국 생각에 그리운 애국심. 나 한산 봤어요. 애국심. 완전 애국심 막 올라옵니다. 그래요. 명랑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명량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건 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냥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수신 장군이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뭘 물어봐도. 그래갖고 계속 대답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내가 같이 보는 사람한테 답답해 죽겠다 정말 말 좀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수록 그 말 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과묵한 이순신 장군을 그렸군요. 아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답답해 죽겠는데 갈수록 그 눈빛 막이 너무 멋있어지고. 배우가 누구였죠?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된 거야? 왜 점점 멋있어? 그랬다. 말하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사장님 옆에 있었어. 옆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내가.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가 말 없는 사람이면서 굉장히 어이없게 아니 그래도 말한 게 낫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없는 사람한테 꽂히는 뭔가 있으시구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많았어요. 결혼하고 말이 많아졌어요. 말 한마디를 들으려면 믿을 수 10마디를 해. 그죠 언니? 그게 사실이에요. 한마디 대답을 듣기 위해서 10마디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말을 시켜야 대답 한마디 하니까 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뒤도 딴 얘기하다가. 자, 저는 KTN과 조이너스 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숙입니다. 뽀리라고 왜 쓰냐고 이제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필명이었어요. 뽀리가. 뽀리. 네. 그리고 그 당시 만들 때는 어떤 뜻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뽀리가 나쁜 말이래요. 한국에서 쓰는 말로. 모르셨죠? 뽀리다 이러면 뭔가 소매치기 하다, 훔치다 이런 뜻이 있대요. 진짜요? 네. 그게 순수 국어인가 봐요. 우리나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뽀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다 그래서 제가 바꿀까 하고 생각하다가 남의 마음을 훔치지 뭐. 그리고 뽀리도 뒀어요. 남의 마음을 훔치다. 깊은 뜻이. 필명이었어요. 필명.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제 한참 딴소리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케어 얘기를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리즈로 할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일단 어떤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왜냐하면 내년 2023년도에 변하는 메디케어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메디케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오늘은 미숙이 언니가 말씀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미숙이 언니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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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신 작가가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이 그렇죠. 네, 퀄러티가. 왜냐면 본인한테는 그렇게 그다지 관련이 없는 분야를 이 정도까지 퀘션이 나올 때는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갈수록. 네, 박수. 갈수록.
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리죠.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을 네.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하면 쉽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메디케이드를 생각하면요. 에이드가 나오죠. 에이드. 도움 주는 거예요. 도움. 우리 여기 first aid가 여기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AID.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다라고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65살이 된 시니어한테 주는 메디컬 인슈런스다. 또는 65살이 안 돼도 말기 신장염 말기에서 투석을 한다든지 예, 그런 분들도 메디케어가 나오고요. 또 루게릭병이라는 그런 병 있죠. 이렇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모습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도 나오는 그런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헬스 인슈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메디케이드는 그 반면에 주정부에서 주는 에이드예요. 연방이 아니에요? 연방이 아니에요. 물론 주정부에다가 연방에서 조금 도움을 주긴 하지만 주마다 그 자기네 메디케이드의 이 가이드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지아에서는 뭐 어떤 인컴을 가지고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데모크래시 주로 이제 활기차게 하는 데는 그런 그 제도가 좀 잘 돼 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같은 것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네. 몽땅 다 주자, 뭐 불법 체류자도 주자 이러고 얘기하니까. 예, 이제 돈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일단 그렇게 구별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 그래서 주정부에서 받는 거는 사실 65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임산부나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캐러고리가 임산부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임산부나 또는 아이들이나 18세가 안 된 아이들이나 그리고 또 시니어들이나 아니면 전적으로 다 블라인드가 됐거나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 장애 중에서도 블라인드는 또 특별하게 취급을 하니까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은 가이드라인 뭐 수입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수입과 재산을 같이 이제 그 취급을 하잖아요.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너무 안 되고 수입이 많고 재산이 없다고 해도 수입이 너무 많으면 그런 거에 퀄리파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엘리저빌리티 리밋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드 우리가 메디케이드에 붙어 있는 AID 에이드를 보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주정부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기준은 경제다, 경제적인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거링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시니어냐, 65살이 넘었냐, 아니면 블라인드냐, 프레그넌트냐, 아이냐, 거기에다가 플러스 파이낸셜 리퀘어먼이 이제 퀄리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나나 신 작가가 나도 에이드가 필요하다.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한 키가 그렇죠. 된다. 네. 그리고 메디케어는 그러면 65살이 되는 전 국민 누구라도 가는 아니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붙어요. 더 붙는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에서 5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메디케어 신청하기 전에 특히 이제 65살이 돼서 받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계속 연속적으로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2년 있다가 왔다 이건 안 된다. 안 되고, 네. 메디케어를 신청하기 전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5년이 지나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 퀘스천이 그럼 모두가 다 프리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년이 넘었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10년간 파이카 텍스를 제대로 내고 일한 기록이 있다면 메디케어 A가 프리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언니 파이카 텍스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보면 되죠. 네. 예. 우리가 이제 그 수입을 근로소득 우리들 얘기하는 근로소득 인컴이 생기면 거기에 대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 그러면은 뭐 내 인컴 텍스를 연방 정부에다 내고 주 정부에다가도 내고 거기에 메디케어와 그다음에 소셜 세큐리티 텍스가 있어서 그 네 가지 텍스가 있어요. 그거를 네, 이제 얘기하는 보통 거죠. 보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6.2%를 내고 그리고 이제 고용주가 일하시는 분들은 언니 그거는 고용주가 연금이고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텍스. 2.9 따로 내죠. 네네네. 메디케어 텍스. 그래서 2.9가 아니라 1.45 네. 합해서. 그래서 그 메디케어 텍스를 내는데 지금 10년 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년 파이카 텍스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10년 기준은 뭐냐면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그러니까 1년이 석 달에 1분기로 따지면 그게 1년을 계속하면은 4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년에 4분기씩 해가지고 그게 10년이 되면 40쿼터가 돼요. 그죠? 40쿼터를 일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10년 연속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쿼터가 40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어큐뮬레 된 것이 있어야지 메디케어 파트 A를 프리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어 네. ABCD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네. 일단 지금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자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메디케어는 일단은 65세 이상일 경우가 보편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내가 65세가 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10년이 안 돼요. 나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없나요? 없나요?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없나요?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답 얘기했잖아. 방법은 어딘가에 있겠지. 그냥 때를 써요? 네, 리얼터 답습니다. 때를 써. 그거 아니고 10년이 안 돼서도 받을 수 있어요. 단지 돈을 내냐 안 내느냐예요. 돈을 내면서 내가 사는 거지. 그렇죠. 사는 거는 보험처럼. 10년이 됐으면 내가 안 내도 파트 될 A라는 돈을, 그런 그 보험을 굳이 안 사도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오는데 네. 10년이 안 되면 돈을 그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얼마다 하는 거는 근데 너무 그게 복잡하니까 내는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내진 않을 거 아니야. 40%가 될 때까지. 40%가 네. 될 때까지는 그죠? 낸다. 네, 40%가 그 될 내는 때까지. 게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비용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10년, 그러니까 이어서 10년 혹은 이어지지 않더라도 40분기를 일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일단 65살이 돼야 돼요. 그죠? 그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65살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신청을. 내가 65살인데 내 생일에 맞춰서 딱 만 65세가 될 때 65세가 되는 날 신청하느냐? 그 신청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청 기간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요. 소셜 시큐리티 리타이먼트 인컴을 신청하는 그 에이지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에이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네. 어떤 게 눈치를 65살이에요? 때려잡은 거지. 아니 소셜은 62세인가부터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건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건 65세니까 갭이 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신청해야 돼. 따로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은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는 에이지는요. full retirement age라고 해서 1960년도 이후에 난 사람들은 이제는 67살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도 67살에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2달씩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58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66살하고 8개월. 기다릴 수 있어요. 69년생은 그러면은 66살하고 10개월. 언니 59년생. 59년. 예, 50. 내가 69년이었어. 젊어지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메디케어 누가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2달씩 늦어지고 있고 그때는 그걸 어떻게 않아요. 사람들이 다 기억해? 알려줘야지. 누가 알려줘요? 가방만에서 야 너 돈 받을 때 됐어 이렇게 해줘야 집사라고 알려줘요?
나 같으면 좀 편지라도 보내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 소셜 시큐리티 그 스테이트먼트가 이게 매년 생일이 메일로, 되기 메일로. 전에 한 3개월 전에 This is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 이래가지고 왔어요. 메일로.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네가 확인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남편은 꾸준히 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쌓였나 보느라고. 거기는 이제 컴퓨터 세비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컴퓨터 세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트먼트들이 안 와. 막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건데,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거기 보내달라고 해서 뭐 신청을 하면 돼요. 네, 온라인.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건 다른데 going back to the question. 그렇죠. 메디케어. 메디케어를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65살이 되기 생일달이 이제 6월달이다. 그러면 6월달 빼고 3개월 전. 그러면 5월, 4월, 3월, 그죠? 3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일달 빼고 또 3개월 후까지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후까지는 왜 치냐면 그래야 벌금을 안 물리겠다예요. 그러니까 7개월을 할 수 있는 거죠. 생일달이 포함된 가운데 앞뒤로 있고 3개월. 3개월에서 7개월. 자, 이 벌금이 무슨 말?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벌금이 신청을 안 하면 벌금을 물어. 그렇죠. 오.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요. 오바마 케어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인컴이 아주 낮아. 낮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만큼 그렇게 낮지는 않아. 보더라인이에요. 그죠? 상당히 낮긴 했는데 메디케어로 올라가서 파트 B 보험료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내던 것보다 더 많이 내. 비싸죠.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오바마 케어에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답은 뭘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바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심리가 되게 다 똑같아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파트 A는 40쿼터가 안 된 사람만 돈을 낸다고 했잖아요. 파트 B는 누구나 다 돈을 내야 돼요. unless 메디케이드에 퀄리파이가 안 된다. 되지 않으면.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이 파트 B 보험료가 이게 또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둘이 합치면 한 350불? 한 달에? 교수님은 500 얼마 내시던데? 그건 인컴이 많은 사람.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오바마 케어에 50불씩 이렇게 내다가 350불씩 내라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한다는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그죠? 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A는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가버먼트에서 주는 거잖아요, 메디케어를. 그러니까 늦게 하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메디케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내가지고 트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펀드를 조성해서 그걸로 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러면 이게 프레딕트가 안 되죠. 그렇지. 전체 지금 메디케어 리시펀트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얼마가 들어올 거고 또 경비로 얼마가 나갈 거고 메디컬 비용으로 얼마가 나갈 거고 어떤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한테 똑같이 어떤 그런 거를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늦게 내면 늦게 내는 만큼 벌금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기간을 그 생일달 지나고 나서 3개월까지 연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주 제너러스한 거죠. 그런데 그걸 미스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네. 근데 아까 그 이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로 내는 돈이 내가 적으니까 메디케어를 굳이 일찍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분은. 일찍 시작해서 내가 돈을 뭐하러 더 내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소셜 거지. 그거 베네핏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그거는 내가 좀 늦게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62살부터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해서 그냥 리듀스된 베네핏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셜시큐리티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당신은 아직 메디케어는 아직 신청 안 해도 돼요. 아직도 신청을 안 해도 돼요만 그냥 기억을 하고 그게 그냥 자신은 full retirement age일 거니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65살이 지났는데도 지금 1년 반이 됐는데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잘못 이해하신 거네. 네. 근데 벌금이 얼마나 돼요? Part B는 한 달 안 내는 것을 10%씩 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예요. 인트러스트처럼 붙는 거네. 야, 굉장히 헤비하죠. 엄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왜 ABC들 우리가 풀리 설명을 안 해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인지를 지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큰 헤비한 돈입니다. 거예요. 네. 자, 이제 메디케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전 국민 의료보험이고 65살이 되면 모든 사람이 신청해야 되고 그 7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벌금을 낸다까지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메디케어의 종류가 있다 얘기하면서 지금 A, B 계속 벌써 얘기하셨거든요. A는 프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보험의 A하고 B, 플랜 A, 플랜 B, 응? 커버리지 A, 커버리지 B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가 있어요. 근데 커버리지 A는 뭐냐면 하스피랄을 커버해요. 병원비. 2번 B. 2번 B. 왜냐면 병원비라 그러면 우리가 살짝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의사 만나는 건 아니고. 외래 아니고 2번 B. B가 의사비예요. B가 의사를 보는 그럼 비. 약값은? 약값은 Part D. 네, 드럭 D 네. 생각하면 되지. 드럭 D. 그래서 B에서 내가 닥터 오피스에 찾아가가지고 그 진료받는 비용 또는 뭐 피검사하는 비용, 뭐 검사비 이런 게 다 Part B에서 커버가 되고 Part A는 병원의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말기 호스피스 서비스 같은 뭐 그런 것들 그것이 다 Part A에서 커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Part A하고 B가 그러면은 병원비에 다 약 빼놓고 다 커버하나요? No. only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메디케어 Part A하고 B는 대충 한 80%만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20%가 본인 부담금. 있네. 아직도 20%가 네. 있네. 아직도 20%가 있죠. 자, 그래서 그 20%를 해결하자고 Part C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니 잠깐 여기서 네. C 넘어가기 전에 A하고 B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A가 입원비라고 말했고 B는 의사 방문해서 그쵸. 우리가 뭐 약을 받거나 뭐 진료를 받는 그 진료비예요. 그러니까 입원비하고 진료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B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A는 공짜고 B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네. 비용이 되잖아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슬쩍 한번 지나가면서 350불 정도 된다. 둘이. 부부가. 네. 합산? 자, 그러면 부부가 한 명은 65세인데 한 명은 50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은 메디케어로 가고 네. 한 명은 오바마 케어에 네. 남아야죠. 그럼 그 한 명은 네. 얼마예요? 한 명? 한 명일 때 350불에. 170불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50% 정도로 생각을 해서 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만 있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 거의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를 본인 부담금은 한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디덕터블은 어떻게 돼요? 디덕터블은 이거를 이제 원래가 Part A에도 디덕터블이 있고 Part B에도 디덕터블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얼마지라고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에서 그 디덕터블을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Part C나 아니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나 20%를 해결하는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디덕터블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C를 갖고 있으면 디덕터블 신경 안 써도 안 써도 된다. 되죠. 예. 그럼 C가 없으면 C는 그러면 이제 옵션이네. C는 선택사항이네. 일단 두고 자 A하고 B가 됐어요. 그러면은 입원비와 진료비가 해결이 됐다고 치고 부부가 350불을 낸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진료를 받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프리스크립션. 약을 이제 조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약국에다가 약을 이런 약을 주세요라고 가서 약을 타러 가면 약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값이 보험이 없으면 어떤 약은 1,000불 한 어머, 달에 정말 한 달에 아니 1,000불 되는 거 있어요. 약한 알에 250불짜리도 있어. 약 한 알에. 너무 비싸. 아프지 말아야 돼. 아니 그 병만 안 약을 안 걸리는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병원 갔다 오면 거의 무조건 약은 조제가 되지 병원에 않아요? 갈 때는 약 받으러 가는 경우가 어. 대부분이지. 그래서 이 파트 D가
거의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A, B, D는 A하고 B는 정부에서 이건 너는 꼭 가져야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서 부으면은 350불을 낸다고 쳐. 그런데 약값이 커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오케이 거기다 얼마 더 내고 D도 가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해야 돼요. D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파트 D는 이거는 오바마 케어나 우리 종전에 가지고 있던 무슨 직장 보험이나 거기에서 약을 커버해주는 그런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의 레벨이 뭐 Tier 1, Tier 2, 3, 4 이렇게 있어서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내는 코페이라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한 달치가 1,000불이 되는 약도 그 보험을 이용하면 뭐 300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뭐 더 싸게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약을 물론 대부분 다 드시긴 하지만 다 어떤 그 마이너한 성인병, 뭐 아주 당약, 대중적인 거. 네, 대중적인 거,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가 문제죠. 그쵸. 당뇨, 고혈압, 네.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떤 회사들은 그냥 프리로도 주고요. 그리고 내봤자 한 달에 3불. 그러니까 약값이 다 합쳐서 한 달에 20불이 안 넘어요. 이 플랜을 쓰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이 D, 있는 경우. 파트 네. D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A하고 이제 B하고 그 D하고. D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계셔야 가지고 되는 계셔야 거예요. 되는 그러니까 거고. D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차이가 있지만 평균 어느 정도 돈을 내시나요? 보통 D를 따로 산다 그러면 한 20불 정도 보험료. 네, 20불에서 그래도 싸네. 한 20불에서 한 30불 그 사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또 D를 약보험을 설명하자면 뭐 도나 도리니 뭐 커버리지 갭이니 이게 복잡해요. 그건 언니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어디 돈 나는 알아야 되나요? 그래요? 알아야 되나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 우리 주부들, 예. 어머니, 아버님들이 갑자기 보험이 안 된대.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픽업하려고 그랬는데 보험이 안 된대. 이럴 경우는 정말 10중 8구는 도넛홀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도넛의 구멍. 그거 말하는 거죠? 나는 도넛홀이 뭔가 했네. 도넛 홀. 네. 뭐냐면 약값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티어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요. 약을 그래. 너무 많이 먹는 경우? 그렇죠. 이 약을 사람은 이것저것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특히 비싼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adds up, right? 그러면 그것도 캡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캡이 있는데 이 캡이-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고 그거는 아니고 중간에 캡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당신이 좀 더 많이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근데 요게 살짝 넘어버리면 당신이 더 많이 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내면 그때는 아주 싸게 해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약은 오히려 싸게 해준다. 예.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네. 이 도넛 홀이 계산서가 다 와요. 메디케어는요 매우 그 시니어 프렌들리한 그런 커버리지예요. 메디케어는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들이 은퇴 다 하고 나서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병원 다니시죠. 병원에서 돌아오면 텔레비 봐요. KTN 방송. 만약에 모든 스테이트먼트가 다 한국말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From 여기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하지. 정독하시지 않겠어요? 신문도 정말 광고까지 정독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요? 네. 아니 그- 두 종류일 것 같아. 아예 쳐다도 안 보거나 아예 정독을 하시거나.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양쪽 문화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게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뭐 한국 프로그램 좋아하고 시간이 이렇지만 많으시니까. 이 메디케어의 레시판트의 대부분들은 다 여기 영어를 할 줄 아는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읽어야 되니까 아주 상세하게 메디케어에서 어떤 돈을 지불했다, 메디케어 회사에서 어떤 돈을 지불했다, 어디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지불했다는 걸 상세하게 보내요. 그래서 그 파트 D에서도 어떤 약을 뭐 어떻게 커버해서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 몇 월 며칠 날, 그리고 당신이 얼마를 코페이를 냈다까지 상세하게 해서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약값이 얼마인지를 아시더라고. 이걸 나는 그래서 약국에서 그게 얼마인지 얘기하고 주나 했더니 나한테 뭘 주시면서 이 파스가 원래는 180불짜리야 뭐 이러면서 주시거나 이게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이게 한 알에 250불짜리인데 내가 이걸 매일 먹어야 돼. 저걸 어떻게 알지 했더니 이거에 다 스테이트먼에 다 나와요. 그게 이제 explanation of EOB, explanation of benefit, EOB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와요. 보고 있으면 너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나를 많이 먹여 살리는구나 싶으실 것 같아. 그럴 수 근데 있죠. 근데 비싼 약을 드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당연한 그 거야.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파트 D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갑자기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많이 도넛 내야 되는데 홀이다. 그 도넛홀인가 보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되고 그 도넛홀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더 내겠다고 할 수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피할 길이 그건 없죠. 무조건 본인 아웃 오브 파켓으로 내야 되는 돈인 거죠. 그거는 도넛홀에 빠졌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이제 A, B, D까지 설명이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C가 남았어요. C가 아, 근데 남았어요. 하나만 남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네. 그 이제 C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A, B에서 커버하지 않는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제 본인 얘기인데. 부담금을 네.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미리. 근데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종래에 사용하는 방법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라는 그런 종래의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플랜 A, B, C, D 뭐 이렇게 되는데 조회 벌써 화났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잊어버리고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서는 오로지 플랜 G만 기억하세요. G. 할 수 있죠? G. G. 오케이. 65세 되면 기억할 거야. G. 플랜 G만 기억을 하라.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살 때는요 A, B 돈 내야 되고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의 돈 또 보험료 내야 되고 파트 D도 보험료를 내야 돼요. 아까 언니가 170불이었고 약값이 한 20불 내고 그 190불인데 지금 C를 살려면 서플리먼트. 서플리먼트 살 때 살려면 G를 사면 한 120불, 130불 더 얹어지는 거죠. 얹어지는 거죠.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나. 그러면 310불이에요. 오호. 그럼 한 달에 310불을 내면 이게 다 그렇죠. 되는 거예요? A, B하고 서플리먼트 D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름을 거죠. 서플리먼트라고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 서플리멘트를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플랜에 비해서 좋은 점은 어디를 가나 네트워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플리멘트는. 지난번에 보험 지역을. 설명할 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타주에 가서도 사고 나면 쓸 수 있고 타주에 아무 가서 때나 아파도 쓸수 사용할 있고. 수 있고 단지 이제 외국에 나가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내가 질문 있어요. 외국에 나가는데 버진 아일랜드는 미국령이잖아요. 그거는 커버가 돼요. 그죠? 미국령. 하와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령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네, 네. 오케이. 근데 내가 내는 부분이 되게 작아요. 서플리멘트를 그 대신에 보험료 내잖아요. 내가 내는 돈이라고는 파트 B의 디덕터블 한 1년에 180불 그것만 내면 3만 불이 나와도 4만 불이 나와도 10만 불이 나와도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다 커버가 돼요. 서플리멘트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속편하겠다. 파트 B의 진료비 디덕터블이 1년에 한 180불 정도 되고 그거는 내가 내야 서플리먼트를 되고 가지고 있어도 내야 된다. G 플랜. G 플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서플리멘트가 그렇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파트 C예요. 그게 바로 파트 C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아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나만 홀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시니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프리인 플랜이 많아요. 파트 C는 돈을 안 낸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더 신나는 게 뭐냐면 파트 C에 약보험까지 다 커버가 돼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파트 C는 설명하자면 이래요. 정부가 individual private insurance company한테 니네가 파트 C하고 D를 다 take care 해. 그러면 우리가 멤버 하나당 멤버 한 분당 얼마씩을 줄게. 그리고 니네가 잘 매니지를 해서 이익금을 남겨봐. 그거는 니네의 몫이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니까 일단은 머릿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여 사는 많이 곳에. 모여. 그렇죠. 그런 곳이어야만 내가 프리로 뭔가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또 더 다른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보면은 피겨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메디케어 시즌에 이숙 언니가 메디케어 손님들한테 그 가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바쁜 이유가 그거를 잘 찾아서 파트 C를 해드리려고 그렇죠. 바쁘시구나. 그렇죠. 나는 왜 바쁘지 그랬네. 자, 그러면 파트 C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파트 C는 자기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거의. 네. 그러면은 파트 C를 든다고 하면 각 보험회사에 따라서 파트 D의 돈을조차도 내지 않아도 파트 C가 가입이 된다는 파트 C하고 D가 다 묶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주는 거네. 그러니까 보험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보험회사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A, B, C로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부분은 B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료비 부분.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프리로 하는 거하고 돈을 내는 거 서플리먼트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프리로 하는 거는 역시 뭔가가 또 프리의 어떤 빠져 있겠고, 있겠지. 그죠? 자, 서플리멘트는 내가 파트 B 디덕터블만 내면 된다 그랬잖아요. 파트 C에는 뭐 코페이, 코인슈런스 이런 게 좀 숨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주로 건강하신 분들, 뭐 큰 문제가 없고 뭐 성인병 컨트롤 되고 막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손님들의 99%가 다 파트 C로 갖고 계세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서플리멘트를 가지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싫다? 아니면은 난 메디케어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를 미리 아는 분. 그래서 아마 파트 C를 가지고도 코페이를 내다 보면 이거 보험료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계산이 나온 분들은 처음서부터 서플리먼트로 가시는 게 훨씬 현명하죠. 숨어있는 코페이를 꼭 내실 수밖에 없는 건강 상태인 분들. 네. 그래서 그 파트 C하고 어드밴티지 플랜하고 서플리멘트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건 인디비주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1년에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진료도 자주 받고 그러니까 어떤 지네틱 그 유전병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 1년에 8,000불은 무조건 자기 디덕터블을 내야 된다. 그래서 그 8,000불이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메디케어 그 서플리멘트를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8,000불이라는 디덕터블을 내었죠? 그게 정부에서 정한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 리밋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리밋. 그게 뭐냐면 매해 CMS라는 Centers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이런 기관에서 발표를 해요. 올해의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리밋은 7,500불, 내년엔 8,000불, 뭐 언제는 6,000 얼마. 그런데 그분의 그때 말씀하신 그때에는 그 8,000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CMS에서 그렇게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플랜에 따라서 어떤 플랜은 4,000불로 나온 플랜도 있기도 하고 어떤 플랜은 6,000불로 나온 플랜도 있고 하고 플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그 어마운트가 작은 플랜으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아까 언니가 이제 B의 디덕터블이 180불이고 그거만 내면 된다 이렇게 거기에만 이제 꽂히시면 그쵸. 지금 아니 1년에 디덕터블이 180불이잖아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어요. 예. 그 이제 어떤 경우가 제일 조금 난처하냐면 그전에는 건강했어. 근데 어쩌다가 이제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모를 받아야 돼. 근데 이 키모라는 거는 이분 파트 C를 갖고 있어도 손님이 멤버가 다 20%를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잘 안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20%가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를 계속 내다가 그 아웃오파켓 맥시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 아웃 맥시멈 파켓 머니를 다 채울 거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시즌에 그 어마운트가 작은 걸로 바꿔 타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시즌이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7일까지. 나 9일 좀 전에 큰일 날 뻔했네. 7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만 작년에 들었던 메디케어 인슈런스의 회사를 다른 회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오바마 케어랑 같지 않아요? 오바마 케어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이 바꿀 수 있는 기간에 내 건강 상태, 올해의 내 건강 상태와 내년을 내가 나 내년에는 뭐 입원을 할 거야라든가 수술을 할 거야라든가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 파트 C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거를 잘 찾아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 인슈런스를 하시는 이 메디케어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까 바쁘다는 게 이제 조연이 말한 건데, 개인의 차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아까 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들이 어트랙티브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돈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우처를 가입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 한 달에 50불씩 이렇게 바우처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 리스트를 쭉 보내. 뭐 의료에 관한 거 있을 거, 생활에 관한 거 있을 거, 그거를 한 달에 얼마씩 아니면 쿼터에 뭐 200불씩 살 수 있어.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프로모션이네. 그렇지. 심지어는 그 한국 마켓에 갈 수 있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줘요. H마트 상품권 이런 거 줘요? 아니, H마트에서 살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월마트도 갈 수 있고 H마트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조건이 각 회사마다 발표되는 게 딱 있고, 그거를 우리 이제 전문인들은 10월 1일부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손님들한테 이거 이번엔 이렇게 바뀌니까 요거로 바꾸세요라고. 마케팅의 머티리얼이 되는 거네. 그쵸. 그런데 언니는 9월 달에는 왜냐면 이제 다 알고 계시게 그죠. 되겠죠. 9월 벌써 한 8월 한 15일 정도, 8월 달 되면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약속들을 해요. 우리가 언제 어떤 미팅을 가질 거다. 우리가 니네 에이전시랑 갈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도 보고 이제 오기도 하고. 샌드위치 사고. 네. 맛있어. 그 제약 회사가 막 그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자기네 플랜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좋은 게 이렇게 웹사이트로 받아본 거는 그거더라도 또 그 중에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세일즈 퍼슨이 오면은 이런 거 맞는 거야? 하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하는데, 하여간 9월 달은 우리는 초주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컴퍼니,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 컴퍼니에서 플랜을 한 10개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를 다 비교해보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게 가장 몇 개가 좋을 것이다 다 뽑아내가지고 컴패리즌 다 하고 9월 달부터는 초비상인 거죠. 언니 살도 좀 찌겠다. 샌드위치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 대신 일을 2배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질문 있어요. 아까 메디케어는 5년간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신청하기 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건 안 돼요? 그런 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게 거주를 거주. 데서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거주. 그건 상관없죠. 없지. 뭐 3개월 예를 들어 갔다 와. 3개월을 갔다 와도 괜찮은 거죠? 갔다 와. 언니는 여행을 권장하는 분이야. 아니 그렇긴 한데 여기 뭐 이렇게 여권에 몇 개월 비었어 이러는 거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5년 그 텍스 신고 같아. 그해 텍스 신고를 5년간 연속적으로 했어야 된다. 그거다. 그러지 뭐 이제 어디 여행을 몇 개월 갔다 왔다. 그건 상관없고.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A, B, C, D의 다른 점,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 근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신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 작가는 네, 그러면 있죠. 왜요? 어떻게요? 자, 메디케어는 퀄리파이가 됐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받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인컴도 작아. 소셜시큐리티를 받는데 뭐 두 분이 합쳐봤자 뭐 1,500불도 안 되고 1,000불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재산이라는 거는 집 한 채 달랑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당장 퀄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담금이 생기잖아. 아까 B를 내려면 부부가 350불은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둘이 지금 연금 다 해서 부부가 1,500불을 받는 부부야. 그러면 거기서 350불이 제해지거든. 내 연금에서 350불이라는 돈이 제해서 메디케어로 나가면 뭐 먹고 사나요? 남은 1,150불로 기초 생활비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메디케이드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메디케이드가 350불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죠. 이게 해결이 되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디케이드에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65살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SSI, 소셜 시큐리티 서플먼트 인컴 같은 그런 거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 생활비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디케이드가 커버되는 그 리밋도 되게 많아요. 맞지. 그러니까 많은 게 기초적으로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다. 그러면 Part B 보험료는 면제. 면제가 기초적으로 되는 거야. 면제가 되고 또 뭐까지도 면제가 되냐면 혹시 늦게 해가지고 벌금이 붙었다. 그것도 면제.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그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다 갖고 계시면 어드밴티지 플랜을 좀 특별한 걸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듀얼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듀얼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듀얼 플랜을 하나도 안 드시면 내시겠네. 그럼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도 안 내고 코페이도 안 내고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준다고. 치과를 3,500불 해줄게. 뭐 우리는 뭐 그 물건 사는 거를 300불을 해줄게. 뭐지 이런 거. 예. 이게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신 분이 이런 뭐 돈 혜택도 있지만 병원을 가시는 게 편해. 그럼. 왜냐하면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 병원이 있잖아. 병원, 많지. 의사, 닥터스 많지. 오피스,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지지. 그게 거의 환상의 그거네. 네. 환상이 그건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아주 범주 기초 안에. 생활 그 아주 기초 생활이면 메디케이드가 이미 나왔을 거고 메디케어로 가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넘지만 또 풍족한 생활을 하시기에는 복잡한.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 요거를 여기 설명을 듣고 뭘 하는 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가진 병, 맞아. 자기 경제 상황, 집이 얼마냐, 뭐 자식이 돈을 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아웃라인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 정도로 가지시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렇지. 그 정도예요. 실제로 이게 진짜 페이가 되느냐, 뭐 퀄리파이가 되느냐는 이 메디케이드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거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감사관이 그렇죠.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험으로 보면 어떤 지병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그 컨시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없을 때. 아니 이제 돈이 막 보더라인인 그러니까 경우에 보더라인일 뭐 때. 그런 경우라든지 하면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약간 플렉서블한 데가 있다. 있다는 거죠. 있어. 전혀 그래서, 이렇게 딱 예. 선이 그어지는 예, 게 가이드라인만 아니고. 보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좋은 에이전트한테 가면 잘 되나요? 좋은 에이전트. 그거는 맞아. 그건 맞아.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 맞아.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아니 경험이 많을수록 이게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에이전트에 따라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막 있는 재산을 없다고 감추고 그건 절대 처리하고 그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한번 걸리면 문제가 메디케이드도 스탑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계신데 불법적으로 신청해준 에이전트는 감옥 가요. 이 정부 돈을 프라우드하는 건 감옥 가요. 그리고 본인이 메디케이드가 1년 정도는 스탑돼요. 그거 각오하시고
그런데 이런다? 아, 나 하나를 어떻게 찾겠어? 여러분 찾아요. 언젠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면 아, 나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을 뭐 여기 동네 시골에 숨어 사는 사람을 찾겠어? 아니에요. 숫자가 말해주기 때문에 찾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건 다 절대로- 배타내야 돼요. 그 돈을 다 내가 그동안 혜택 받은 돈을 다 배타내야 돼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너무 마음 아픈 게 이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리 자기가 맨날 얘기하듯이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벤츠 타시면서 우리 옆집도 다 신청했는데 나왔어. 나도 신청해줘. 2만 스퀘어피짜리 집에 사시는데 나 신청해줘. 이러시거든요. 아니 다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서류를. 노인 아파트 신청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바보는 아니에요. 그거 다 세금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저 이 얘기 할 때 좀 약간 열 올라요. 늘. 그런 에이전트 찾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십니다. 제가 보는 미국 정부는요. 제가 미국에 지금 34년 차 살고 있잖아요. 키워요. 죄를 이렇게 조금 졌을 때 요놈!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지켜보죠. 몇 년을 묶어놓고 이게 묶어두고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한 방에 잡아서 몇백만 불 빡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우리 무서워. 한인 커뮤니티에 엄청 큰일이 있었습니다. PPP, 그렇죠. 프라우드 지금 감옥에 가신 분 너무 있습니다. 샤킹한 일. 회계사세요. 회계사가 프라우드 했어요. 근데 1년 8개월인가 때렸다 그랬죠. 미국에서 감옥에 1년 8개월 가는 건 엄청난 거예요. 빨간 줄자. 예. 미국은 감옥을 사실 안 보내려고 노력하잖아. 뭐 사회봉사를 시키던 뭐 안드를 주든 막 이러는데 1년 8개월. 언니도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 끝나고 이런 얘기 그럴까요? 해줄게요. 궁금하시죠? 하여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메디케이드가 저소득층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저소득층인데 내가 이전에 10년 동안 텍스 보고를 한 기록이 있으면은 그런 거랑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얼핏 제가 듣기로는 텍스 보고를 오랫동안 했으면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오로지 메디케이드는 지금 현재 인컴과 그리고 재산 그거를 그럼 봐요. 그분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같이 받을 수도 있지. 10년 동안 텍스 보고한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근데 그때 정말 리밋 15만 불 이상의 돈을 10년간 쭉 했었는데 지금 파산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소셜 시큐리티 그 인컴을 리타이먼트 인컴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이거를 안 받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인컴이 지금 없죠. 그죠? 그리고 재산은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메디케이드가 지금 퀄리파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는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받고 계속 그렇게 놔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받았는데 이게 그 리밋에 넘는다. 그러면 이분은 그때 가서 메디케이드가 이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메디케이드는 매년 그거를 다시 리어세스먼트를 해요.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청할 때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달라진 게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신경을 좀 써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리어세스먼트이 날라왔는데 갱신하세요. 이제 그런 거죠. 갱신하는 게 노티스가 왔는데 그냥 나 몰라라. 그럼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냥 메디케이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케어 얘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롱텀 케어를 해줍니까?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레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메디케어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놀란 게 어떤 손님이랑 이제 면담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메디케어를 받으면 롱텀 케어가 자동적으로 커버가 되는 줄 아셨대요. No. 네. 메디케어에서도 롱텀 케어를 안 해주고 오바마 케어에서도 안 해주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롱텀 케어는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단지 너무나 불편한 상황을 좀 도와서 조금 그래도 덜 불편하게 만들어드리는 사실 그거잖아요. 돌봄. 그죠? 그래서 그거는
메디컬리 네세서리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꼭 필요는 하지만 어쨌든 메디케어는 안 돼요.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메디케어가 네. 그러니까 의료인 거지 돌봄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메디케어의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파트 C가 어떻게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되면 변하는지에 아닙니다. 대해서는 저희가 2차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네.